사진 속 이 남성은 스촨 음악학원 부총장 차이융보입니다. 그는 저명한 대학 교수로 명성이 자자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추악한 실체가 밝혀지고 그의 본 모습을 마주한 이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요. 그는 여러 여교수와 불륜을 저질렀으며 딸버린 여제자들을 자기 별장으로 불러 별의별 추잡한 짓을 한 것도 모자라 논문 통과의 대가로 제자들에게 뇌물을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부잣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부정 입학에 한마디로 학교에서 해먹을 수 있는 비리란 비리는 골고루 다 했는데요. 아, 학교에서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다고? 교육자가 이렇게까지 한다고? 할 정도로 교수라는 지위, 부총장이라는 직함을 이용해 이번 생에 할 수 있는 온갖 나쁜 짓은 다 했습니다. 더럽고 추잡한 차이융보의 진짜 모습이 세상에 낱낱이 드러나면서 중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지는데요. 흑수저 집안에서 태어나 유명 음대 부총장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다 멈추지 못한 욕망으로 한순간에 날아가버린 차이융보. 선한 학자의 얼굴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스촨 음악학원 부총장 차이융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중국 스촨성 청두 스촨 음악학원 1939년에 설립된 스촨 음악학원은 스촨성 청두에 있는 예술교육기관입니다. 중국 11개 독립전문음악대학 중 하나로 중국에서 지명도가 높은 명문대죠. 리춘 허제, 탄 웨이웨이 같은 중국 유명 가수들을 배출한 학교로도 유명합니다. 2015년 스촨 음악학원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엄청난 스캔들이 터집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스촨 음악학원의 부총장이자 당위원회 서기인 차이융보였습니다. 그는 80명이 넘는 여성들과 불륜 관계를 이어왔으며 15년 동안 1000만 위안 상당의 돈을 챙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공을 원하는 학생과 교수들에게 왕처럼 군림하며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러온 정황이 드러나죠. 몇 년 동안 계속된 투서에도 꿈쩍도 하지 않던 수사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감춰졌던 차이융보의 썩은내 진동하는 추악한 비리와 불법이 드디어 밝혀집니다. 차이융보,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차이융보, 1956년 8월 10일 스촨성 남부현의 한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6남매 중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차이융보의 고향은 교통이 불편하고 인구가 적은 매우 낙후된 곳이었죠. 넉넉하지 않은 집안 형편에 입에 풀칠하기도 버거웠지만 남아 선호 사상이 심했던 시절 차이융보의 부모는 아들인 차이융보만큼은 잘 먹이고 잘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에 모든 지원을 아들인 차이융보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차이융보는 그리 똑똑한 편은 아니었지만 끈기 있게 파고드는 한번 정하면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차이융보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1977년 21세의 차이융보는 꿈을 이루기 위해 의대에 지원하지만 떨어지고 맙니다. 다음 해 그리고 또 다음 해에도 계속해서 지원하지만 계속 떨어지죠. 동네 사람들은 이룰 수 없는 꿈이라며 차이융보를 비웃었고 차이융보의 부모 역시 그에게 다른 꿈을 찾아보라고 조언하죠. 하지만 차이융보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8년의 시간이 흐르고 1985년 29살이 된 차이융보는 마침내 천북의대에 합격합니다. 그의 집안에서 유일한 대학생이 되었죠. 천북의대는 남충시에 있습니다. 집에서 그리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드디어 시골 마을을 벗어나 도시로 오게 됐습니다. 차이융보의 인생의 성공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었죠. 대학 졸업 후 대학을 졸업한 차이융보는 병원에서 일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뜻과 달리 스촨성 교육부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것도 물품관리과 관리자로 말이죠. 스촨성 교육부가 좋은 직장이기는 하지만 차이융보는 썩 자기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었죠. 꿈보다 세상과의 타협을 택한 차이융보는 더 좋은 곳으로의 이직을 꿈꾸며 인맥관리에 힘씁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상사들에게 선물을 돌리고 어떻게든 상사들과 어울리려 노력하며 자신의 그들의 꼭두각시 행세를 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노력이 빛을 발한 걸까요? 차이융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직에 성공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교인 천북의대에서 일하게 되는데 이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노력과 능력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다. 무조건 인맥이다. 돈 많고 힘 있는 자 옆에 있어야 한다. 이때부터 차이융보는 끝없는 선물 공세와 아부, 아첨으로
자기만의 관실을 만들어가죠.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차이용보는 천북의대 부원장으로 승진합니다. 부원장 자리에 오르자 이제는 사람들이 차이용보를 찾아와 알랑방귀를 끼고 그의 비위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차이용보는 점점 돈과 권력의 힘에 맞들이고 오직 돈만이 그의 미래가 되죠. 2001년 차이용보는 스촨성의 성도이면서 규모가 훨씬 더 큰 청두시에 위치한 스촨음악학원으로 이직하게 됩니다. 천북의대 부원장에서 스촨음악학원 부총장으로 승진하게 된 셈이죠. 이름은 음악학원이지만 우리로 치면 음악대학입니다. 의대를 나온 차이용보가 예술대학 부총장으로 부임하자 낙하산이라는 의혹이 불거집니다. 차이용보는 예술 분야 지식과 경력이 전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 차이용보의 학력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어릴 적 꿈이 의사였던 만큼 천북의대에서 의학을 전공했다는 말도 있고 사실은 수의학과를 나왔는데 학위 등을 조작해 학력을 속인 후 이후 경력을 만들었다는 설부터 천북의대가 이름은 의대이지만 의학과 외에도 다른 여러 과가 존재하는데 의학이 아닌 다른 과를 졸업했다는 설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80년대라면 그 어떤 경우라도 충분히 가능했을 법한 이야기죠. 차이용보의 학력이 무엇이든 간에 예술대학처럼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대학에 비전공자인 차이용보가 부총장으로 간다는 건 무척 보기 드문 일입니다. 여러 말들이 나왔지만 차이용보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는 이전의 경험에서 배웠듯 권력자들에게 붙어 인맥 늘리기에만 집중하죠. 4년 후 차이용보는 스촨음악학원 당위원회 서기로 임명됩니다. 대학 행정의 핵심 업무 전반을 총괄하게 된 거죠.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쳐도 정말 놀라운 건 같은 해 차이용보가 예술이론학 교수직을 맡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차이용보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의 말에 따르면 그의 강의는 수준이라고 평할 것도 없는 엉망진창이었다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앉아있는 게 고역이었다고 하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차이용보는 예술 관련 지식, 경력, 학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이가 하는 수업이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죠. 차이용보에 대한 각종 의혹과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그의 실력에 대한 여러 조롱 섞인 말들이 난무했지만 차이용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힘으로 이 모든 걸 눌러버립니다. 차이용보는 부총장으로 있으면서 5권의 책을 내고 수십 편의 논문을 발표해 많은 상을 받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중국 예술교육 2급 교수로 지정되기도 하죠. 차이용보가 무슨 책을 쓰고 논문을 발표했던 건지 의아해 하시겠지만 당연히 책과 논문은 차이용보가 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글을 대신해 써준 거죠. 차이용보는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돈이 그에게 힘을 줬고 힘이 다시 그에게 돈을 주는 시기였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부정입학, 입시비리입니다. 그는 학생들 정확히는 학생들의 부모에게 뒷돈을 받고 아이들을 스촨음악학원에 입학시켰습니다. 스촨음악학원에 지원하던 한 입시생의 폭로에 따르면 그녀가 스촨음악학원에 지원하고 합격 여부를 기다리고 있던 그때 스촨음악학원 입학처라면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3만 위안을 내면 시험 점수를 1점 올려줄 수 있다며 만약 10점을 올리고 싶으면 30만 위안을 내라고 했다고 하죠. 이건 차이용보가 정한 입학 점수 산정 방식이었습니다. 이 같은 산출 방식 때문에 성적이 되지 않은 부잣집 아이들이 돈을 내고 스촨음악학원에 입학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스촨음악학원은 중국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예술대학으로 수많은 유명인을 배출한 명문대학입니다. 음악 등 예술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들어오고 싶어 하는 학교죠. 한 해 3,000명 모집에 10만 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린 적도 있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차이용보가 돈을 받고 입학 장사를 하는 바람에 예술적 재능이 뛰어남에도 돈이 없어 입학하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가난한 학생은 실력이 있음에도 돈이 없어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죠. 훗날 차이용보는 이때의 일을 떠올리며 스촨음악학원을 명문가 자제들이 다니는 명문대학으로 만들고 싶어서 만든 정책이었다고 둘러댑니다. 이런 일은 비단 입학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졸업 논문 심사 때 역시 돈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논문 통과의 기준이 됐죠. 차이용보는 학생들 돈을 횡령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학교 발전 기금에도 손을 댔습니다. 또한 건설업자에게 학교 관련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겼는데 건설업자들은 현금을 박스에 담아 차에 실은 뒤 차용보에게 갖다 주었죠. 밝혀진 금액만 335만 위안에 달했습니다. 차용보의 부정부패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돈만 챙겨 먹은 게 아니라 자기의 직권을 이용해 제멋대로 인사권을 남용했죠. 남자의 경우는 돈을 받고 승진시키고 여성의 경우엔 자신과 잠자리를 하며 승진시켜주는 식이었습니다. 2007년 스촨 음악학원 학생 장설교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녀는 채용 박람회에도 참여하고 여러 곳에 원서도 내봤지만 성적이 좋지 않아서인지 좀처럼 그녀를 채용하겠다는 회사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던 중 장설교는 우연히 졸업생 몇몇이 차용부의 도움으로 학교에 남아 교직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고심 끝에 장설교는 용기를 내 차용부의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그녀는 졸업 후 학교에 남아 일하고 싶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단칼에 거절당할 줄 알았는데 차용부가 며칠 후 다시 자기를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장설교는 외모가 무척 뛰어나 학생들 사이에서 퀸과로 불리고 있습니다. 며칠 후 장설교는 차용보가 말한 대로 그의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학교에서 일을 하려면 약간의 돈이 좀 필요해. 장설교는 집안 형편이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솔직하게 돈이 없다고 말하죠. 그러자 차용보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죠. 괜찮아. 세상사 어디 방법이 하나뿐이겠니? 네가 나랑 잔다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어때? 간단하지? 그의 노골적인 요구에 장설교는 크게 당황하며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차용보는 51살입니다. 장설교의 아버지와 비슷한 연배죠. 차용보의 제안에 수치심이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어쩌면 이게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칩니다. 장설교는 잠시 생각해보겠다고 말한 뒤 차용보의 사무실에 나옵니다. 다음날 장설교는 차용보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날 저녁 두 사람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저녁을 먹고 뜨거운 밤을 보냅니다. 장설교는 생각이나 했을까요? 이날부터 그녀는 차용보의 내연녀가 되어 그녀가 32살이 될 때까지 장장 10년이나 차용보와 내연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차용보는 자기가 직접 나서기 곤란한 일에 내연녀 장설교를 앞세우죠. 장설교는 차용보의 수족이 되어 뇌물수수, 횡령 등 많은 비리를 저지릅니다. 그녀는 차용보의 일을 도와주며 중간에서 적지 않은 돈을 빼돌리는 맹랑함까지 보이죠. 차용보는 장설교 말고도 많은 내연녀를 두었습니다. 그중 양왕친, 페이리, 덩팡리 세 사람이 차용보의 내연녀로 많은 일을 함께 했는데요. 이들에 비하면 장설교는 애교 수준이었죠. 내연녀 세 사람은 놀랍게도 모두 스촨 음악학원 성악과 교수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언론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양완친, 페이리, 덩팡리는 그냥 실력만 뛰어난 게 아니라 대회 입상 경력 등 스펙도 화려해 비굴하게 차용보에게 빌부터 내연녀로 살지 않아도 충분히 혼자 힘으로 성공할 수 있는 교수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잘난 이들이 대체 왜 차용보의 내연녀를 자처한 걸까요? 이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돈이었죠. 차용보는 양완친, 페이리, 덩팡리 세 사람과 잠자리를 한 후 입학과 졸업 논문 관련 심사를 이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챙긴 뒷돈 일부를 세 사람과 나눴는데 그 금액이 상당했죠. 차용보는 세 사람 중 유독 덩팡리를 아꼈는데 그 이유가 만약 차용보가 입학 대가로 18만 위안을 받으라고 지시하면 덩팡리는 차용보가 받으라고 한 금액보다 더 높은 25만 위안을 제시하고 그 돈을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차용보는 학교 안에 학생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을 골라 그곳에 자기만의 별장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수 제자들을 불러 밀회를 즐기죠. 그 수가 자그마치 8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차용보의 지인이 말하죠. 아휴, 말도 말아요. 차용보는 그냥 치마만 두르면 다 좋아했어요. 엄청났다니까요. 차용보는 별장에서 자기와 잠자리한 제자들에게는 후한 점수를 주고 취업까지 알선해줬죠. 차용보의 별장은 때에 따라 고위 관료들을 위한 접대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차용보는 학교 행정을 마음대로 주무르기 위해 아들, 딸, 친척, 친구 할 거 없이 자기 지인들을 죄다 학교 요직에 앉혔습니다. 차용보의 말 한마디면 평생 고향에서 밭갈던 농부가 하룻밤 사이에 유명 대학의 주요 직책에 앉게 되는 거죠. 상황이 이러니 사람들이 차용보의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로
차이용보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습니다. 차이용보는 작은 자리 하나까지 다 자기 사람으로 채우며 완벽한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어 갑니다. 친구에게 학교 앞에 헌책방을 차리게 한 다음 학교 도서관에 납품하게 해 도서관을 온통 헌책으로 채우질 않나. 다른 친구에게는 조경회사를 차리게 해 교내 조경을 담당하게 하고 또 다른 친구에게는 학교 내 매점을 운영하게 했습니다. 차이용보 덕에 높은 자리에 앉게 된 이들은 매달 이익 일부를 차이용보에게 갖다 바쳤죠. 장설교가 이들을 만나 돈을 챙긴 뒤 차이용보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모든 이가 차이용보의 방식을 좋아한 건 아닙니다. 부정부패 비리를 일삼는 차이용보에게 불만을 가지는 이도 적지 않았죠. 2012년 오페라과 주임 장리는 입시 비리와 관련해 차이용보와 그 일당 몇 명을 교육청에 신고합니다. 그러나 정작 아무런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오히려 신고를 한 장리가 학교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크게 실망한 장리는 미국으로 건너가 훗날 콜로라도 주립대학교 음대에서 강의를 하게 되죠. 자기에게 반하면 어찌 되는지 본보기로 장리를 학교에서 내쫓은 차이용보는 설사 이전에는 자기에게 반감이 있더라도 이제는 힘에 굴복해 자신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대단한 착각이었죠. 그의 실체를 알고 있는 교수와 교직원들은 차이용보 앞에서는 웃으며 그의 말을 따르는 척 연기했지만 뒤에서는 끊임없이 교육청에 연락해 부정입학, 뇌물수수 등에 관해 제보합니다. 2015년 7월 1일 마침내 그동안 꿈쩍도 하지 않던 스촨성 기율검사위원회가 움직입니다. 그들은 차이용보를 수사하기로 하죠. 2015년 7월 3일 기율검사위원회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차이용보를 체포해 경찰서로 연행합니다. 조사 결과 2001년부터 2015년 사이 차이용보는 스촨음악학원 부총장 및 당위원회 서기 지위를 이용해 봉사대금 착보, 뇌물수수, 인사청탁 등 수많은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가 챙긴 뇌물만 1000만 위안에 달했죠. 그리고 학교에 있는 차이용보의 별장 주변에서 대량의 현금과 금괴가 발견됩니다. 2016년 2월 2일 중국 법원은 차이용보에게 유기징역 11년형을 선고하고 개인 재산을 전부 몰수할 것을 명령합니다. 장석효처럼 차이용보의 일을 도운 내연녀 몇 명과 양완친, 페이리 덩팡리 3명의 여교수 역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판결이 선고된 후 차이용보의 아내는 큰 충격을 받고 쓰러지죠. 현재는 마비 증세가 심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신성한 교육의장이 한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곳이 됐다며 차이용보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출세와 돈 등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제발로 차이용보를 찾아간 교수와 학생들을 비난하며 이들 중에 아무도 신고한 자가 없었다며 자신들 스스로 원해서 차이용보를 찾아갔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입학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죠. 돈이 위대한 세상, 참 씁쓸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